2번 문제부터 2번 문제부터 2번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구하라. 우리 이 문제 있잖아. 은근히 많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는 학생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1번 n이 홀수면 1번 n이 홀수면 그러면 n제곱근 a가 마이너스 n제곱근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얼마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잖아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그놈이니까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어떨 때? 얘가 홀수일 때는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 즉 n이 홀수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야. 그럼 둘은 서로 같다? 맞죠? 맞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건 맞아요. 얘는 참이죠. 두 번째 n제곱근 a의 n제곱은 a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n제곱근 a의 n제곱 이거랑 n제곱근 a의 n제곱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야. n제곱근 a가 의미하는 건 뭐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n제곱해주면 a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a야. 얘는 a야. 그런데 얘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n이 짝수면 n제곱근 a의 n제곱은 절대값 a고요. 두 번째 n이 홀수면 n제곱근 a의 n제곱은 a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 얼마인데? 2잖아요.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루트 4가 되고 그건 2인 거라고. 이건 사실 요 앞에 2가 생략된 거고 그러면 걔는 요 n이 짝수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때는 마이너스 2에 절대값을 붙인 결과인 2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른 거고 따라서 2번에서 얘를 a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2번은 잘못된 거야. 2번은 x죠. 세 번째 n이 홀수면 마이너스 4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a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둘 다 a의 n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야. a의 n제곱근이란 x의 n제곱은 a가 되는 x값이었고 우린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n이 홀수일 때는 a의 n 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니? n이 홀수일 때는 a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는 x의 n제곱은 a가 되는 x값이니까 항상 하나죠. n이 홀수일 때는 이 실수는 항상 한 개고요.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는 a가 양수면
2개, A가 빵이면 1개, A가 음수면 0개였거든. n이 짝수란 얘기는 xn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였고 x제곱 이런 거죠. 그럼 이꼴 a다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0개 이렇게 됐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a의 n제곱 근 실수인 건 1개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네요. 4번 n이 짝수면 마이너스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5는 양수니까 n이 짝수고 5가 양수면 2개죠. 그러니까 4번은 맞죠. 5번 a가 음수래요. n은 홀수래요. 그러면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인데 a가 음수니까 이 a는 음수죠. a가 음수면 n제곱근 a는 음수죠. 그쵸? a가 음수면 얘도 음수란 말이야. n이 홀수일 때는. 그러면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양수네요. 그럼 둘의 부호는 다른 거다. 5번도 틀렸다. 그러면 문제는 맞는 것을 골라라니까 1번과 4번이 맞았네요. 자, 개념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풀면서 이 개념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5번입니다. 5번. 교과서에 역시 그 상황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선배들도 내가 봤어. 막 이거 가지고 서로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막 토론하고 있더라고. 이게 토론할 거리가 아닌데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 그 문제 유사 문제를 5번이 집어넣는데 인쇄 상태가 좋진 않아요. 이 얘기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2에 14제곱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요. 루트 루트 마이너스 2에 14를 7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당연히 참이죠. 14가 7 곱하기 2니까 당연히 참이죠. 그럼 걔를 다시 2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죠. 곱셈이니까 순서 바꿔야 상관없잖아요. 얘가 먼저인가? 문제는? 문제는 얘가 먼저 나왔네. 상관없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걔를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참이야, 그쵸? 그러면 다시 얘를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앞에 2가 생략된 거잖아. 너 제곱이 있잖아. 그거 두 개 같으니까 상쇄가 된다. 이거다. 그럼 걔가 마이너스 128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디가 잘못됐죠? 분명히 나는 아까 루트 A에 n제곱근 이거는 n이 짝수면 절대값 A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여기는 사실 이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양수값이 돼야 정상인데 지금은 이렇게 했더니 음수가 나왔잖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얘가 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 왜요? 이거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즉 이게 짝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절대값을 써야 됐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 선생님 나는 n제곱근 a의 n제곱은 a라고 배웠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a가 0보다 클 때 성립하는 공식이었던 거고, a가 양수란 조건이 없으면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반복된 거예요. 근데 저 2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못 뺀다고요. 못 빼요? 근데 여기 그게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3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2를 바깥으로 못 빼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생략되어 있는.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2제곱근 마이너스 2의 7제곱 전체의 2제곱 이렇게 할 수, 이거 없다 이거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의 7제곱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잘못된 거라고. 이해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교과서에 나온 문제는 원본 문제가 7번인데 7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놈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나? 이놈 하면서 그 문제 바로 나옵니까? 어떻게 묶어야 되니?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끝에 거를 묶어야 되는 그놈인 거죠. 전형적인 상황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문제를 8번에 집어넣었어.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fx라는 놈을요 9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9의 x제곱이다 이렇게 놨을 때 f 31분의 1 더하기 f 31분의 2 더하기 땡땡땡 그래서 f 31분의 30. 자, 얘를 계산하시오. 이게 문제였는데 8번에 이거를 31분의 1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계산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인 거야? 묶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랑 묶어야 돼? 얘랑 묶어야 돼. 그럼 그 규칙이 누구랑 누구를 묶는 거다? x값들의 요 x값들의 합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값끼리 묶어주는 거라고. x값들의 합이 1이 되는 값끼리 x값들의 합이 1이 되는 값끼리 묶어주는 거야. 즉 뭐랑 뭐를 계산한 거냐면 fx와 f1-x를 계산해 보는 거라고. 이 x값의 합이 1이 되는 그 놈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fx는 9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9의 x제곱이죠. f1-x는 x에다가 1-x 대입하는 거야. 이건데 분모 분자에다가 동시에 9의 x제곱을 동시에 곱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시 얘는 9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9의 x제곱이고요. 그럼 이거는 곱해주면 9죠. 더하기 3 곱하기 9의 x제곱 분의 9가 되네요. 약분 해주면 분모가 얘랑 얘 똑같으니까 분모는 9의 x제곱 더하기 3이고 그럼 분자도 9의 x제곱 더하기 3이다. 그러니까 1이다. x값들의 합이 1 되는 상황끼리 묶었더니만 결과가 1이네. 그러면 합이 1 되는 그 상황이 전체 30개를 2개씩 묶으면 15개의 순서상이 나온다. 이꼴 15가 된다. 라는 거였고 이거 지수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유형인데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충분히 똑같은 이러한 형태로 지수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값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둘씩 묶어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봤던 경험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합이 1 되는 것끼리 묶어주면. 됐어요? 자, 넘어가서 11번은 얘는 그냥 냈습니다. 지수법칙과 곱셈 공식과 관련된 문제고 자주 나오는 꼴이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직접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데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문제는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집어 넣었고요. 14번 문제도 너무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신 문제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요, 누구나 다 맞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애도 없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나와봤자 첫 페이지에 한 4번, 5번 막 이런 문제일 거라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 빠르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중요한 문제야. 14번입니다. 조건 가에 의하면 a분의 1 더하기 3b분의 1이 3분의 1이다. 나에 의하면 3의 a제곱은 8의 b제곱이다. 자, 얘를 알고 있을 때 2의 b제곱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사실 가랑 나중에 어느 조건을 더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조건 나죠. 보통 문제는 얘가 먼저 나와요. 이 식을 만족하는 놈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면 이 값이 얼마냐? 보통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런데 지수 문제에서 같고 같다 꼴이 있으면 또는 같고 같고 같다 꼴이 있으면 뭐다? 는 K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얘랑 얘랑 같다니까 는 K다라고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같고 같다 꼴은 무조건 는 K예요. 그럼 얘를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가를 생각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가에는 A분의 1이 있잖아. 그럼 그 A분의 1은 3의 A제곱이 K다에서 파생되는 3은 K의 A분의 1제곱이다. 이거죠. 3B분의 1이란 이 두 개로부터 파생되는 8의 B제곱이 K니까 2의 3B제곱은 K인 거고, 그러니까 2는 K의 3B분의 1제곱인 거야. 이제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요 두 놈을 곱하는 거다. 그럼 6은 K의 A분의 1 더하기 3B분의 1. 그런데 얘가 3분의 1이니까 6의 3분의 1제곱. 알죠? K의 3분의 1제곱. 이거네요. 그래서 아하, K가 6의 세제곱인 거죠. 2의 B제곱이란 이거의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K의 3분의 1제곱이죠. K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은 결국 6이네요.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워낙 많이 풀어봤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게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풀어보는 건 좋을 것 같아. 자, 교과서 문제 여기 있는 건 26문제는 꼭 풀어봐야 되는,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그놈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요. 16번 교과서 문제 16번. 야, 나는 수요일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모의 테스트를 하면서 이 16번 문제는 전부 다 맞출 줄 알았어. 무슨 문제요? 16번 이 문제 누구나 다 맞출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눈에 바로 보여요? 바로 보이니? 어떤 문제꼴에서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에 이런 꼴이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풀죠?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해야 되죠. 분모랑 분자에 둘 다 a의 x제곱을 곱하면 주어진 그식은 a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그게 16번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교과서에 거의 동일한 유형 문제가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 문제가 3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인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어렵게 꼬아낸 게 저 교과서 16번 문제고요. 역시 비슷한 상황에 대체 문제를 17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7번 문제를 보자고. 17번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에 자, 이 값을 구했더니만 얘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가 얘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근데 이건 거의 전형적인 상황인 거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식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해야 된다. 그럼 걔를 곱해주면 주어진 식은 a의 2x 더하기 1분의 a의 2x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걔가 3분의 1이니까 원래는 크로스 해야죠. 3 곱하기 얘는 1 곱하기 얘다 해서 구하면 되는데 얘 사실 눈에 보여.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2 더하기 1분의 2 빼기 1. 뭐가 됐든 a의 2x제곱은 얼마인지는 구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얘를 구하래요. 이제 뭐 하는 거죠? 이것도 이런 꼴인 거라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돼? 똑같이 a의 x제곱을 그냥 곱하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a의 x제곱 뭐 아니면 a의 3x제곱을 곱해도 괜찮아. 뭐 상관없어. 이 지수가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a의 3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했다고 생각하자. 그럼 분모는 a의 6x제곱 더하기 1분의 a의 6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가 2니까 얘가 2면 얘는 뭐다? 2의 세제곱인 8이다. 그러니까 분모는 8 더하기 1 분의 8 마이너스 1 9분의 7이 정답인 거야. 자주 나오고요. 나올 것 같아. 왜? 교과서에 문제가 3개씩이나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리는 순간 정말 바보 되는 거니까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그때는 그냥 수요일 날은 내가 잠깐 충격을 먹어서 깜짝 놀랐지만 만약 틀리면 그때 막 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야, 16번도. 네.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만약에 교과서 문제 유형을 가지고 킬러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19번을 변형할 거예요.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에서 1 이상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 자연수가 되는 순서상 구하시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변형해 버리는 거죠. 킬러로 만들 거니까 첫 번째는 그 범위를 1 이상 10 이하가 아니라 범위를 더 넓혀버리는 거야. 뭐 1부터 100까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진 값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든가 또는 유리수까지 확장시켜버리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20번입니다. 20번.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제한 조건이 있으면 좀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보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서로 다르다. m과 n을 일단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밑줄 긋고 시작하는 게 좋아. 서로 다른데, 그런데 가에 의하면 m과 n의 곱은 200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범위를 좀 더 늘려놓은 거죠. 200까지라는 더 늘려놨고, 그 다음에 나에 의하면 로그 m의 n은 유리수다. 만약에 얘가 자연수가 되었다 또는 정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n은 그냥 m의 거듭 제곱수입니다. 이게 자연수면 n은 m의 자연수 제곱입니다. 정수면 n은 m의 정수 제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리수라는 것은 뭘까요?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어찌 돼야 될까?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P분의 Q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니까, 그럼 주어진 얘가 P분의 Q의 형태가 되려면, 그러면 M이 A의 P제곱이고 N이 A의 Q제곱이 되면은 쟤는 P분의 Q가 되는 거니까 유리수인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의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밑과 진수가 둘 다 같은 밑을 갖는 거듭 제곱의 형태인 거야. 그래야 유리수예요. 둘 다 밑이 같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꼭 밑이 소수일 필요는 없어. 둘 다 요 m과 n이 둘 다 6을 밑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쵸? 그냥 밑이 서로 같은 거듭 제곱의 관계면 이놈은 유리수인 거라고. 됐나요? 자, 어떤 누구의 값이 유리수래요? 그러면 이러한 꼴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러한 꼴이 되도록 m과 n을 생각한다면 그럼 이 A가 미치니까 이 A가 될 수 있는 놈이 제 위에 거 20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A가 될 수 있는 놈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A가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A가 2면은 N도 2의 거듭제곱이고 N도 2의 거듭제곱인 거야. 그럼 2의 거듭제곱인 걸 서로 곱해서 200보단 작아야 돼. 그럼 생각해봐. A가 2가 된다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2의 7제곱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왜? 2의 8제곱은 200을 벗어나니까. 그러면 세보자. m이 만약에 2의 1제곱이면 이게 m이면 m과 n은 서로 다르니까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맞아요? 두 개를 곱한 게 2의 7제곱까지가 가능하니까 m이 만약에 얘면 n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가능해. 5개. m이 만약에 2의 제곱이면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만 가능하죠. m이 얘가 되면 n은 하나, 둘, 3개만 가능하고요. m이 이거면 n은 하나, 둘, 3개가 가능하고요. m이 2의 5제곱이면 n은 하나, 2개가 가능하고요. m이 2의 6제곱이면 n은 얘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은 불가능. 그러니까 a가 2가 된다면 가능한 게 얘들의 합인 거야. 18개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a가 밑이 3이면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3의 4제곱은 81. 하지만 3의 5제곱은 200을 넘어가니까 요놈 까지고요. 밑이 4인 거는 밑이 2인 거랑 똑같아요. 그럼 밑이 5가 되면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까지가 가능한데 밑이 6이면 6의 제곱까지만 가능하니까 사실 밑이 6일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서로 달라야 되거든. m이 얘가 되면 n이 얘가 될 수 없어. 곱하면 벌써 200을 넘어가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아웃이죠. 그럼 될 수 있는 게 이때는 m이 이거면 n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두 개. m이 이거일 때 n은 하나밖에 안 되죠. 두 개 곱하면 안 되니까. m이 이거면 n은 얘밖에 안 되죠. 네 가지네. 이때는 mn 아니면 mn 두 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불가능. 그러니까 전체가 24개다. 야, 이런 거 두 가지 나오면 막 숫자 하나 때문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셀 수밖에 없어. 어차피 킬러 문제야. 뭐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니까. 그래도 혹시 교과서의 변형 형태 문제니까요. 실수하지 않게끔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고, 걔가 유리수가 될 조건, 요거는 자주 나오는 킬러 문제 유형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22번에 역시 교과서 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입니다. 22번. 자, 킬러 문제인데, 근데 이 22번 문제는 사실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낸 거야. 숫자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낸 거였어. 그게 교과서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문제 변형된 형태 같은 꼴의 23번 문제로 가볼게요. 23번. 목에 x가 있는데 정수 부분을 fx라고 놨대요. 정수 부분. 예를 들면 목에 1027이 있어요. 이거 정수 부분 얼마죠? 1027의 상록이야. 정수 부분은 3이죠. 그 얘는 3 플러스 알파인 거고, 그 말은 F1027을 3으로 보겠다 이 얘기잖아요.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진수의 자릿수에다가 1을 뺀 거였어. 진수가 4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은 4-1, 3이었다. 왜? 1027은 10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10의 4제곱보다는 작았으니까. 그래서 진수의 자릿수 빼기 1은 정수 부분이다.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진수의 자릿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FAB가 FA 곱하기 FB 플러스 2를 만족하는 20 이하의 두 자연수의 순서쌍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문제 파악은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정수 부분은 자릿수랑 관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케이스를 나누고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A가 한 자릿수, B도 한 자릿수일 때. 두 번째 A가 한 자릿수, B는 두 자릿수일 때 20 이하니까 이렇게죠. 세 번째 A는 두 자릿수, B는 한 자릿수일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A랑 B가 둘 다 두 자릿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왜? 자릿수에 따라서 FA와 FB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라고. 다시 위에 있는 22번 교과서 원본으로 갈게요. 교과서 원본 문제가 fx를 이렇게 나눈 거야. n이 홀수면 로그 3의 n이고 n이 짝수면 로그 2의 n이다. 그런데 fpq가 fp 더하기 fq를 만족하는 p, q의 개수가 몇 개냐? 20 이하의 pq다. 그럼 이것도 역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p랑 q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pq가 둘 다 홀일 때, 홀짝일 때, 짝홀일 때, 짝짝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요.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얘는 정수 부분과 관련된 거니까 자릿수로 케이스를 나눴어. 근데 이렇게 나눠주면 A가 이 범위면 FA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럼 FAB 이꼴 FAB 이꼴 얘가 빵, 얘도 빵이니까 2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될 때는 집어넣어주면 FAB가 뭐가 되는 거죠? 이거 빵이잖아요. 그럼 빵 곱하기 얘는 1이고요. 더하기 2니까 2가 되죠. 마찬가지로 FAB는 2가 되고요. 이거는 FAB가 FA가 1, FB도 1. 그러니까 3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만 FAB가 2라는 얘기가 뭔 말이다? 로그 AB의 정수 부분이 2란 얘기는 AB가 세 자리 숫자란 얘기인데 한 자리 수를 곱해서 세 자리 수를 만드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A랑 B랑 곱한 게 네 자리 수란 얘기인데 최대값이 400이에요. 네 자리 수 만들 수 없습니다. 얘도 없어요.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뭔 말이죠? A 곱하기 B가 세 자리 숫자다. 그럼 세 자리 숫자니까 A, B를 구하면 세 자리 수가 되려면 B를 기준으로 갈까요? B가 10이면 그냥 A 기준으로 가자. A가 1이면 B가 될 수 있는 거 없죠? A가 2가 돼도 A 곱하기 B가 세 자리 수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몇부터 가능하니? A가 5부터. A가 5가 되면 B가 20이 되면 세 자리 숫자야. A가 6일 때는 B는 6 곱하기 몇부터 가능하죠? 17부터. 6 곱하기 17, 세 자리 수잖아요. 그럼 A가 6일 때는 6,17, 6,18, 6,19, 6,20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7일 때, A가 8일 때, A가 9일 때 개수들을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시작값만 알면 거기부터 20까지니까. 그래서 이 전체 값들의 누군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 물론 얘는 두 개만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전체 개수는 요 개수의 2배가 될 거고, 이 문제는 그러한 A랑 B랑 더한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야.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시작이 되는 이놈들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찾으면 되겠죠. 뒤에 정정 값이 클 테니까. 23번이었습니다. 졸려요. 벌써 들으면 안 되는데, 할 게 좀 많은데. 좀 더 해야 되는데, 26번에,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자, 26번. 26번에 빠른 스타트 중요합니다. 빠른 스타트. 그러니까
26번 문제 봤을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값을 나타내는 문제는 밑을 통일해야 돼요. 26번은 밑을 통일해야 돼. 근데 빠른 결정을 해야 돼. 밑을 얼마로 통일해야 된다. 밑을 얼마로 통일해야 된다. 밑을 26번 머뭇거려도 안 돼요. 밑을 얼마로 통일하는 게 제일 좋다? 3으로. 얘들아, 밑을 3으로. 이게. 그래요. 뭔데요, 3이? 제일 많이 나온 수. 밑은 가장 많이 나온 숫자로 통일하는 거야. 3이 제일 많이 보이잖아. 그럼 밑을 3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밑을 3으로 바꿔버리면 첫 번째 거, 노그 2의 3이 A란 얘기는 노그 3의 2가 A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노그 3의 5는 B다. 그 상황에서 노그 12에 8분의 15를 구하는 거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을 3으로 고치면 분모는 노그 3의 12가 되고요. 분자는 노그 3의 15 마이너스 노그 3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다, 그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노그 3의 12를 다시 고친다면 얘는 2 곱하기 노그 3의 2 더하기 1 노그 3의 2 대신에는 A분의 1 대입해주면 A랑 B로 다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판단 되게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교과서는 참 친절한 게 이미 밑이 다 통일돼 있어요. 거기 교과서 문제는 다 밑이 이미 5로 통일돼 있으니까 얘는 판단할 게 없어. 그쵸? 하지만 내신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어떻게 나와요? 지금처럼 문제가 나온다고. 밑이 다 다르게. 그러면 밑을 가장 많이 나온 수로 통일해서 구하면 제일 편하게 정답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구해보시면 되고요. 29번 문제는 그냥 중요하니까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29번. 무슨 꼴이냐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로그의 값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인 경우에 대한 문제야.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자주 나온다. 까지만 알아주시고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냥 자주 나오는 꼴이니까 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 커서 집어넣고요. 아니에요. 자, 32번. 32번. 옛날 옛적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계산을 했어야 됐어. 그쵸? 치수를 정확하게 재야 되는 거잖아. 정확한 치수를 재야 되는데 그럼 그 정확한 치수를 재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중 하나가 노그자예요. 우리가 노그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복잡한 지수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하는 사람들 또는 뭐 가구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그자를 많이 갖고 다녔대요. 잘 모르겠어. 나는 계산기가 없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랬대. 그래서 얘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교과서에. 근데 이 문제는 풀어봤던 애들이 풀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 유사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기가 노그자는요. 첫 눈금이 1이에요. 그냥 자는 0이잖아요. 얘는 1이에요. 왜? 노그 1은 사실 0이니까. 그럼 여기에 x라는 눈금이 있다면 실제 이 길이는 뭐인 거다? 로그 x인 거다. 이게 노그자입니다. 자에
x라는 눈금이 있으면 실제 이 길이는 로그 x인 거야. 그러면 이게 x가 만약에 1이면 아니 10이면 요 길이 1인 거예요. 그럼 얘랑 같은 거리에 x가 100이 있겠죠. 왜요? 로그 100은 2니까. 그게 로그자인데 이런 로그자는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같이 붙어 있어야지만 서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문제가 바로 32번입니다. 그럼 32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두 개의 로그자를 이렇게 맞물려 놓았더니만 얘가 눈금이 일치했다. 얘가 4고 얘가 y다. 또 일치했다. x고 3이다. 일치했다. 8이고 4다. 그러면 x랑 y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어딘가에 1이 있겠죠, 그쵸? 어딘가에 1이 있을 거야. 그럼 실제로 이 길이는 얼마인 거니? 로그 8인 거죠. 그럼 실제로 이 길이는 얼마인 거죠? 로그 4인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인 거야? 로그 8에서 로그 4를 뺀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로그 8 빼기 로그 4 로그 2인 거야. 근데 얘 눈금이 일치했다는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도 이 길이랑 같은 거니까 이 값도 뭐인 거다? 로그 2인 거라고. 이해돼요? 따라서 요 길이 로그 8 빼기 로그 4, 즉 로그 2가 이꼴 이 길이는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y랑 같은 거다. 로그 y분의 4다. 그러니까 y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y가 2인 거 구했으면 똑같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죠. 그럼 이 길이는 뭐다? 로그 x 빼기 로그 4 로그 4분의 x가 이꼴 이 길이는 로그 3 빼기 로그 2 로그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x는 6인 거네요. 자, 풀어보지 않았던 애들은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문제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온 문제를 한번 유사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헷갈리라고 유사 문제에는 그러면 한번 지수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지수자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상황은 똑같아. 이제는 지수자를 만든 거야.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만든 거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증명 문제는 한번 알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38번으로 들어갈게요. 38번 37번에 있는 교과서 문제가 38번 문제를 변형한 거고 38번 문제가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는 친절하게 그려주진 않을 테니까 그 아래에 있는 함수 보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로 바로 갈게요. 아래 함수 그래프 보지 마세요. f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랑 y는 x가 있다. 그 상황에서 fx 위에 두 점을 잡아서 그 x 값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단 0, a, b의 크기 순서라면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구하라. 기억 a가 0에서 1 사이 값이면 fa보다 a가 큰 거냐. 니은 b-a보다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큰 거냐. 디귿 b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1보다 a 곱하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냐.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이 함수를 그려야죠.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점근선, 절편 이런 거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점근선 뭐죠?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y는 마이너스 1. 점근선과 절편 x에 0 대입해주면 0이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얘를 점근선으로 갖는 지수함수니까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던 거고, 그거랑 y는 x, 자 얘랑 얘가 만나는 x 값이 얼마인데요? x에 얼마 대입하면 둘이 같아지니? 1이다. 1이다. 지수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숫자 대입밖에 없어요. 그냥 수를 막 대입해보는 거야. 그래서 같아지는 x를 구했더니만 1인 거야. 그러면 x가 1일 때 둘이 만나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기억.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a가 0과 1 사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그럼 그 fa는 그때의 함수값인 거고, a라고 하는 것은 이게 y는 x니까 이게 a면 여기도 a인 거죠. 이게 fa고요. 따라서 a가 fa보다 큰 거네요. 기억 맞다. 니은을 봤을 때 뭘 하고 싶어요? 우린 니은을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니? 양변을 b-a로 나누고 싶죠? 맞아요? 니은을 봤을 때 양변을 b-a로 나눠주면 주어진 이 식은 1이고요. b 빼기 a는 양수니까 방향 바뀌지 않고 그 우변은 b-a분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를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쓰면 안 되고요. 이 함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함수니까, 그러니까 분자는 2의 b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a, fa와 a, fa와 b, fb의 기울기가 된다고. 그건 두 점 간의 기울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기울기가 1이죠. 그러니까 얘를 평행 이동했어. 평행 이동해서 조금만 내려.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생각한다면 두 점 간의 기울기가 1이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기울기가 1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좀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기울기가 1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위치가 어디가 되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1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가 1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 그쵸? 적어도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발레가 있는 거고 그건 거짓인 거잖아. 디귿은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눠주면, 그럼 얘는 A분의 2의 A제곱 마이너스 1 B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이것은 뭐다? 뒤에 빼기 0 빼기 0이 생략된 거니까 0,0에서 원점에서 B, FB 원점에서 A, FA까지 기울기예요. 원점부터의 기울기인데 원점부터의 기울기는 점점 x값이 커질수록 커지네요. b가 더 큰 값이니까 그럼 이때 기울기가 더 크다? 이것은 맞다. 원점에서의 기울기잖아. 원점부터의 기울기는 이 x값이 커질수록 점점 원점부터의 기울기는 점점 커진다고. 근데 b가 a보다 크니까 b일 때의 원점에서 기울기가 더 큰 거죠. a일 때보다. 맞아요? a가 여기 있으면 b는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때의 기울기가 이때의 기울기가 더 큰 거라고. 이거 맞는 거죠?
자, 41번. 치환에 대한 대표적 문제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치환 문제였고 41번에 x의 범위가 마사에서 4까지다. 그 상황에서 다음 함수 2의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x 더하기 2제곱 플러스 3 이놈이 x가 a에서 최소 알파고 b에서 최대 베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치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치환할 거예요? 루트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죠. 치환해주면 그 함수식은 y는 t제곱 그 다음에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3 t 마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된다. 근데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니까 루트 2의 x제곱이 t면 x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더니 t는 4분의 1 x에 4를 대입해주면 t는 4 그러니까 t는 4분의 1에서 4 사이가 되고요.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대칭축이 1일 때 1,2인데 t 범위가 4분의 1에서 4까지면 요 구간을 생각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2가 되죠. 최대값은 4를 집어넣을 때의 값이니까 4를 집어넣어주면 1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렇게 풀고서는 정답에서 x가 알파에서 x가 a에서 최소값 알파다라고 해서 a가 1이고 최소값 2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우리가 구한 이 값은 무슨 값인 거야? 얘는 t 값인 거야. 그러니까 t가 1일 때가 최소야. t가 1이란 얘기는 얘가 1이란 얘기니까 x는 0인 거죠. 물론 최소값은 y는 치환하지 않았으니까 최소값은 똑같이 2가 되는 건 맞아. 그래서 x가 0일 때가 최소고 그 값이 2가 된다. 보통은 최대 최소만 구하시오가 문제이지만 얘는 최소가 되는 x의 값, 최대가 되는 x의 값도 같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t 값을 x 값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치환하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쌤 저거 루트 2x 플러스 2부터 넘어가면 이거니까 얘는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야. 이거잖아. 얘를 t로 놨으니까 얘는 2t죠. 루트 t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한 거라고. 그래요? 그치? 네. 44번. 아마도 그러니까 사분면과 관련된 문제는 그러니까 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냐, 뭐 지수함수든 누구함수든 그게 몇 사분면 지나냐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로 나온다기보다는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중에서 뭐 일부분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분면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그 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냐 이런 사분면에 대한 사분면 판단은 보통은 y절편 y절편을 생각해서 푸는 거죠. x가 0일 때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사분면 문제는 보통은 y절편으로
판단을 한다. 44번에 y가 마이너스 로그 2에 k 곱하기 x 더하기 3이래요. 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k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로그 함수니까 일단 함수를 먼저 그리고 생각하기를, 함수를 그릴 때는 점근선 먼저 찍어야 되고요. 점근선 얼마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빵이 될 때죠. 얘가 빵이니까 x는 마삼. 얘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밑이 얼마인 함수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예요. 근데 그 함수가 3, 4분면을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다. 로그 함수니까 계속 내려가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면 3, 4분면을 안 지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4분면 문제는 절편을 생각하라, y절편을 생각하라니까,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 0을 대입한 y절편이 어찌 돼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y절편이 어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4분면에서는 좌표축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딱 이렇게 생겨도 원점을 지나도 3, 4분면은 안 지나는 거거든. 그리하여 x에 0을 대입한 결과인 마이너스 로그 2의 3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네요. 얘가 딱 0일 때가 이게 1이죠. 그 0보다 얘가 크거나 같으려면 3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k는 3분의 1 이하다. k의 최대값은 3분의 1이다. (47번) 교과서에 46번 문제가 실제로는 47번 문제를 변형한 거였고요. 숫자만 바꿨어요. 그런데 역시 이 46번에 교과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원형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원본이었어요. 이게 원본 문제였고, 이놈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절대값을 없애야 됩니다. 절대값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빵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고요. 그럼 절대값이 얘가 0이 되는 x는 10이잖아요. x가 10이면 둘 다 값이 같으니까 빵인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죠. 첫 번째, x가 1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자, x가 10보다 작으면 얘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또 그 방부등식에서는 개수가 마이너스인 거는 이항시키자였어. 개수가 마이너스면 이항시키자니까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로그 2에 10y가 작거나 같아. 2는 로그 2에 4니까 로그 2에 4x. 따라서 2로 나눠주면 2x가 5y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근데 x는 10보다 작대요. 그럼 x, y가 몇 개냐? y 개수가 크니까 y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것은 y가 1이면 2x가 5 이상이니까 x는 3부터 9까지다. y가 2가 되면 그러면 2x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5부터 9까지다. y가 3이면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8부터죠. 8, 9다. y가 4가 되면 없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 개수를 구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케이스 잡아서 개수 구하면 된다 였어요. 됐니?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일단 포인트는 뭐다? 먼저 구간을 나눠서 절대값을 없애는 게 포인트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문제 풀면 되는데 개수가 음수가 되는 놈들은 다른 변 이항해서 생각하는 게 좋죠. 뭐 그렇게 해서 개수 다 구하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겠네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50번 주의 50번 주의 50번 문제 주의하세요. 50번 문제랑 그 위에 있는 교과서 49번 문제가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그런데 두 문제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49번과 50번 두 개를 비교합니다. 도대체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그거 먼저 파악하세요. 지금 막 문제 풀지 말고. 자, 49번과 50번 결정적인 차이 보이나? 찾았니? 그렇죠. 그거죠. 49번에서는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애초에 x제곱에 있는 개수가 빵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a는 10은 아니야. 그렇죠?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런데 50번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꼭 2차 부등식일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50번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식이 그냥 부등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로그 3의 a x제곱으로 시작하는 삐리리리가 항상 0보다 크다 였으니까 첫 번째 뭘 때?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a가 3일 때. 두 번째 a가 3이 아닐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이거죠. a에 3대입 해보세요. 그리고 주어진 식을 봐봐. a에 3대입 해주면 자, 이 식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하네요. a가 3이면 그러니까 a가 3은 정답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인 거야. 그리고 a가 3이 아니면 그럼 그때는 주어진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2차 부등식인 거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돼. 붕 떠 있다는 얘기는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래로 몰록한 거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0보다는 커야 되죠. 이게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근이 실근이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역시 문제는 자연수니까 자연수 a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놈과 얘를 합쳐버리면 정답인 거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다 풀고 나서 이거 교과서 문제 푼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괜히 막 이거 생각 안 하고 풀어버리면 안 되죠. 부등식과 2차 부등식 두 개 구분하셔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수 안 하셔야 돼요. 지금 졸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이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 지성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시험에. 그럼 틀리는 거잖아, 그렇지? 안 틀리겠지 그래도. 그래도 안 틀리겠지. 기본 가락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얘기하는 거야. 주의하라고. 틀리지 말라고. 실수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53번. 52번 문제 약간 헷갈렸던 기억나요? 그랬었죠? 별로 아닌가요? 대부분 학생이 52번 문제, 교과서 문제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유형 집어넣어 봤습니다. 53번 문제고요. 53번. 얘는 52번도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그래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52번 교과서 문제도 풀어봤으면 좋겠고 53번 두 함수 y는 2분의 x 더하기 3 이거와 y는 로그 2의 4분의 x 세제곱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다음에 해를 2의 x 더하기 6제곱보다 크더라 x-2의 6제곱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근데 이 해를 구해봤더니 그 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래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떤 사이값이 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봤더니 두 값 사이가 되는 상황이 그림에서 뭐죠? 4부터 16까지죠? 근데 그 4부터 16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야? 노감수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큰 범위를 구해봤더니 그게 4부터 16까지였어.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놈을 풀어라가 문제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조건이거든. 그래서 얘를 이 조건의 꼴로 바꿔야 돼요. 얘를 조건의 꼴로 바꿔야 돼요. 근데요, 이 식은 좀 더 정리는 가능해요. 동치변형으로. 이 식을 바꿔주면 로그 2의 4분의 x제곱은 로그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이항해주면 이게 플러스 2가 돼서 결국 주어진 이 식은 2분의 x 더하기 8보다 이거 3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그쵸? 같은 식인 거죠? 마이너스 2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해가 얘가 됐단 얘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놈을 푸는 거니까 그럼 이놈도 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로그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꾸려면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되죠.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씌우자고. 왜? 이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얘는 뭐다? x 더하기 2입니다. 얘는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로그 2의 x-2의 6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양변을 2로 나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x 더하기 6 2로 나누니까 3 곱하기 로그 2의 x-2 이렇게 되네요. 자, 다시 이제 끝났습니다. 이놈을 만족하는 해를 구했더니 걔가 얘가 되었다면 얘를 만족하는 애는 뭐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놈을 어떻게 한 거니? 어떻게 한 거죠?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되죠? 함수적 관점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되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려면 x 대신에 x-1을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옮겨버리면 당연히 부등식에 해도 똑같이 이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저 그림에서 주어진 저 문제의 그림을 이만큼 오른쪽으로 옮기면 부등식에 해도 똑같이 이만큼 커진다고.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애는 얘를 이만큼 이동한 6에서 18까지 있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4다.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릴만한 교과서 문제죠. 55번에 보면 충분히 우리는 55번에서 오류가 생긴 부분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그러면 한번 그 형태의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56번인데 그럼 3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3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에 밑줄 그어놓고요. 56번에 3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이거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였어? 2, 4분면의 각이면 위에 있는 교과서처럼 엉뚱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2, 4분면 각이면 3세타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 2n 파이 더하기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2, 4분면의 각이니까. 그럼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를 물어봤으니까 세타는 얘를 3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면 3으로 나눠준 거니까 3 나눠주면 3분의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에서 3분의 2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된다. 이제 n 대신에 어떤 숫자만 대입하면 될까? 자,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주기성은요, 원의 한 바퀴거든요. 원의 한 바퀴는 2파이예요. 근데 n은 정수니까 n 대신에 0부터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n에다가 0 넣고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 n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얘가 딱 2파이가 되니까 n이 3일 때는 n이 0일 때랑 똑같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n의 값은 0, 1, 2까지만 대입하면 된다 이거죠. 맞아요? n이 3일 때부터는 얘가 2파이가 되니까 0일 때랑 똑같다야. 그럼 n에다가 0, 1, 2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걔가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n이 0이면 1, 4분면, n이 1이면 n에 1 집어넣었어. 그럼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부터인데 3분의 2파이랑 6분의 파이랑 더하면 2분의 3파이인가요? 아닌가? 뭐죠? 3분의 2파이 그럼 6분의 4,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파이부터네. 6분의 5파이부터 파이 n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파이까지다. 그러면 걔는 2, 4분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사분면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그게 첫 번째 문제였어. 해주면 1, 2, 4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더 확장을 시켜서 그러면 두 번째 이 원 위에서 또는 그 내부에서 생각했을 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OP에 대해서 P의 자취를 단위원의 내부에 표시하고 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둘레 또는 내부에 n이 0이면 그 얘가 위치할 수 있는 건 뭔데요? n에 0 집어넣어주면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여기에 점 P가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n에 1을 집어넣어주면 1 대입해주면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게 6분의 5파이거든요. 6분의 5파이부터 n에 1 집어넣으면 파이까지니까 6분의 5파이에서 파이까지 여기란 얘기고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파이, 6분의 9, 2분의 3파이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뭐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얘는 부채꼴 넓이인데 이게 각각이 요만큼이 6분의 파이만큼인데 6분의 파이가 3개가 있으니까 총 2분의 파이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원 넓이의 4분의 1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넓이는 4분의 파이가 된다. 자, 넘어가서 59번. 59번. 야,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유사 문제를 열심히 풀고 계시네요. 좋아요. 할 것도 많은데, 그치? 59번입니다. 59번. A sin bx 마씨의 이 그래프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그래프로부터 A, B, C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뭐 그림을 보면은 알겠지만 이 함수가 최대값이 3이에요.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최대랑 최소를 알고 있어. 근데 A는 0보다 크대요.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그 상황에서 파이분의 A, B, C의 최소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3이고 A가 양수니까 A는 얼마다? 3이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역시 봤더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가는 요 상황에서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이게 3분의 2파이니까 그러면 주기는 요 길이의 2배가 주기죠. 이 길이의 2배가 주기죠. 그럼 요 길이의 2배는 이 길이가 3분의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고요. 그거의 2배니까 주기는 파이네요. 그럼 얘의 주기가 파이니까 따라서 주기는 뭐다? B가 양수니까 B분의 2파이. 그럼 B분의 2파이가 파이다. B는 2네요. 그럼 A랑 B까지 구했어. 이제 C를 구해야 되는데 C는 뭐다? C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과 관련된 거니까 A랑 B 대신에 구한 값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한다면 쟤는 3 곱하기 sin B가 2니까 2로 묶었을 때 X-2분의 C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다? 그냥 함수를 X축으로 2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런데 sin 함수는 원래 0부터 올라가는 함수니까 그 0부터 올라가는 함수면은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놈이 원래 시작점이 됐어야 정상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놈이었는데 옆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6분의 파이만큼 평이 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C가 뭐가 될 수 있다? 6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다가 파이를 더한 6분의 7파이가 될 수도 있고 6분의 파이를 더한 13파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놈들이 다 가능한 거야. 그 중에서 최소가 될 때니까 C는 3분의 파이인 거래요. 최소가 될 때는 이 가능성 중에서 이해되죠?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는 A랑 B는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C만 제일 작으면 돼. 어차피 C는 평행 이동이니까 평행 이동이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도 되는 거고 6분의 7파이, 6분의 13파이 다 되는 거라고. 그 중에 최소가 될 때는 제일 작은 놈이니까 딱 이때다. 그러니까 C는 3분의 파이다. 됐죠? 61번과 63번이 전형적 형태 중에 하나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각 바꾸기를 통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걔는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랑 값은 같죠? 사인 세타는 코사인 90 빼기 세타랑 값이 같단 말이죠.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 사인 20도는 코사인 70도. 게다가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키면 우리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90도 빼기 세타를 더하면 1인 거다. 왜?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랑도 같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90도 빼기 세타를 더하면 1인 거죠. 무슨 상황? 각의 합이 뭐가 되면 90도가 되면 제곱의 합은 1인 거다. 같은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90도 빼기 세타를 곱한 값이 1이죠. 왜요? 얘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상황에서 외워야 되는 성질이었습니다. 사인은 제곱의 합은 1인 거고 탄젠트는 서로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그림을 곱하면 1이었다. 자, 교과서에는 그냥 이거를 가지고 너무 전형적인 상황을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게 61번과 64번 문제인데 그러면 이놈을 변형해서 출제를 한다면 같은 상황을 좀 약간 기하적인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 62번입니다. 62번. 원점과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콤마 0. 이 정도로 할게요. 2분의 파이 콤마 0이 있는데 얘를 저기 오타예요. AB가 아니라 OA입니다. OA예요. 그 OA를 8등분하는 점을 차례로 A1, A2, A7이라고 하자.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8등분했으니까 각각 하나 등분이 16분의 파이 정도까지를 갖는 값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A1이 있으면 실제 이 A1은 16분의 파이인 거죠. 또 A2가 있으면 걔는 16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땡땡땡. 그럼 A7이 있으면 걔는 1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야. 또 마지막에 16분의 8파이는 2분의 1. 그럼 이렇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놈과 루트 2 곱하기 사인 x가 있다.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리면 걔는 최대값이 루트 2가 되고 사인이니까 2분의 파일 때가 딱 1 되는 이런 사인 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AK에서 X축이 수직인 직선이 함수랑 만드는 점을 BK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A1이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B1인 거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B2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B7인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길이의 제곱들의 합이 얼마니? 이거 물어본 거니까 그냥 구하는 것은 이거 제곱은 뭐다? 이 함수가 y가 루트 2 곱하기 사인 x였죠? 자, 이거였으니까
맞죠? 맞나? 맞죠? 그럼 이거니까 그럼 이 길이의 제곱은 얘를 대입한 함수값의 제곱이니까 집어넣어주면 집어넣고 제곱해주면 2 곱하기 제곱했으니까 사인 제곱 1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제곱은 2 곱하기 사인 제곱 16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2 곱하기 사인 제곱 16분의 7파이까지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이게 뭐라고요? 이놈과 이놈의 각의 합이 2분의 파이 90도니까 따라서 두 놈을 더하면 1인 거죠. 2로 묶었을 때. 그럼 결국 이놈은 2로 묶어주면 1이 몇 개가 있다? 7개를 2개씩 묶으면 3묶음이 있다. 그럼 가운데 남는 것은 네 번째 거죠? 16분의 4파이 즉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근데 걔를 제곱하니까 2분의 1 이거네요. 그래서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역시 이 문제를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관점에서 탄젠트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65번입니다.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같은 상황에서 탄젠트로 낸 거 65번. 여기가 1이고요. 길이가 1. 원점. 여기서 각도가 1도가 되도록 하는 점을 P1이라고 하자. 또 각도가 여기도 똑같이 1도가 되도록 하는 점을 P2라고 하자. 이렇게 땡땡땡 해서 P89까지를 만들었대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5에서 P1까지 길이 얼마일까요? 이 삼각형에서 5에서 P1까지 길이는 얘분의 얘가 탄젠트 1도니까 탄젠트 1도는 1분의 5P1 그러니까 5P1은 이 길이가 그냥 탄젠트 1도죠. 5에서 P2까지 길이는 이렇게 2도니까 탄젠트 2도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5에서 P1까지 길이, 5에서 P2까지 길이 다 곱하는 거야. P89까지를. 그러니까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이런 거다. 어디까지? 탄젠트 89도까지를 곱하는 얘기고요. 역시 탄젠트니까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곱의 결과는 1이다. 그럼 다 1인 거네요. 가운데 하나가 남죠? 45도. 근데 탄젠트 45도는 원래 1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1인 거죠. 됐다, 그쵸? 자,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기본 공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야. 항상 교과서가 기본 베이스고요. 교육과정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면 그 기본 베이스에 나온 것들을 응용한 문제는 분명히 잘 나올 수 있고 실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항상 교과서 문제에 대한 변형 그리고 부교재 변형의 꼴로 출제가 되니까 중요하게 다루셔야죠. 68번입니다. 68번.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유형은요. 그게 그냥 1차식일 때랑 2차식일 때랑 분수식일 때 세 가지죠. 1차식 그냥 풀면 되고요. 최대 최소가 2차식이면 주어진 삼각함수를 1차식의 꼴로 바꿨어. 그러니까 1차식이 코사인이면 2차식을 코사인으로 바꿨고 1차식의 꼴이 사인이면 걔를 사인으로 바꿔서 풀었고 이게 만약에 분수꼴이면 분수함수 그려서 풀었습니다. 치환한 후에. 얘는 68번
67번의 유사 문제로 만들었고요.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A랑 B랑 양수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파이란 얘기는 마치 삼각형에서의 세 내각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AB 코사인 감마면 9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 코사인 감마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일단 알파 베타 감마비 파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는 뭘 써야 된다? 파이 마이너스 감마를 써야 된다.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9 사인 제곱 2파이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9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는데 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사인 주기는 2파이니까 따라서 2파이 빼기 감마는 마이너스 감마로 써도 무방하죠.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런데 사인 마이너스 감마는 뭐죠? 마이너스 사인 감마예요. 왜요? 사인은 기함수거든. 그렇지만 그놈을 제곱해버리면 어쨌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 식은 9 사인 제곱 감마 더하기 9 코사인 감마라고 쓸 수 있다. 이제 식은 간단히 바꿨는데 근데 2차식으로 표현되는 삼각함수가 2차식으로 표현되는 거의 최대 최소는 항상 1차식에 있는 꼴의 삼각함수로 바꾸는 거니까 코사인으로 바꿔야죠.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끝났다.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감마 더하기 9 코사인 감마 더하기 9가 되고요.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치면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렇다기보다는 이 코사인 감마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더운가? 더워서 나도 모르게 그쵸? 그 얘를 t라고 치환해주면 치환된 식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긴데 그럼 이 t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가 최대인 거 아니냐? 맞나요?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건 뭐죠? 이거죠. 이거 이용 안 했잖아요. 얘를 이용하지 않았다. 얘랑 같다는 얘기는 뭐가 생각난다? 여기서 생각나는 거. 산술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AB 코사인 감마니까 얘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한 거. 그러면 2AB 산술기하. 그 양변을 3AB로 나눠버리면 어차피 A랑 B는 양수라고 있으니까 그 양변을 3AB로 나눠버리면 결국 코사인 감마가 크거나 같다 3분의 2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 코사인 감마 즉 t는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당연히 코사인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여기가 대칭축이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범위가 3분의 2부터 1까지니까 주어진 함수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3분의 2부터 1까지라고. 그러니까 3분의 1을 대입할 때가 최대인 거야. 2분의 1 대입한 게 아니라. 됐죠?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것을 치환했을 때 2차식이 되는 꼴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2차식 꼴로 표현되는 것 중에서 그나마 가장 어려운 형태 중 하나를 잡아놓은 거예요. 위에 있는 교과서 문제는 정말 기본 베이스 문제고 그거를 좀 더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 하나를 잡아놨습니다. 맞죠?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값 구할 수 있었다. 요거였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지만 70번 문제가 70번 문제 별로 어렵진 않지만 실사원 문제로 나왔던 거니까 얘는 꼭 풀어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거에 유사 문제가 나오면 하면서 빠르게 해석할 수는 있을 거야. 그 유사 문제를.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똑같은 문제를 아래다가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한번 그냥 보세요. 얘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삼각부등식을 은근히 삼각부등식을 은근히 잘 각도를 제대로 못 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각부등식을.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물론 70번도 삼각부등식이고요. 73번도 삼각부등식이야.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냥 해보시고 대신에 이게 뭐 단답형 문제라든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해를 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범위 구하면서 등호 잘 따지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면서 꼭 풀어는 보셔야 돼요. 꼭 풀어는 보셔야 됩니다. 72번 같은 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72번 같은 거 유사 문제. 자, 77번으로 가볼게요. 삼각 방정식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해들의 합을 구하는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랑 실근을 구하는 문제는 달라요. 실근을 구하는 거는 직접 각을 구해야 돼. 그런데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는 전부 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실제 그 실근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근의 합은 대칭성이야. 그리고 합성함수의 문제는 다 치환이야. 삼각함수 합성은 다 치환이야. 그러면 77번 fx가 절대값 x-1 -2분의 1 fx gx가 sin x x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 그 상황에서 fgx가 빵이 되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 어떤 문제에서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다. 이거였고, 합성함수에 대한 삼각함수 문제는 치환해서 푸는 거다. 실제로 합성하지는 않는다. 자, 이제 가보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fgx가 빵이라고 했으니까 이 gx를 t라고 치환하겠죠. 그럼 얘가 t라고 치환해버리면 ft가 빵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ft가 빵이 되려면 이게 언제가 0이죠? t가 얼마일 때? t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일 때. 그러니까 ft가 빵이 되는 그런 t의 값은요, 그 t가 gx죠? 그러니까 따라서 치환했더니 이 gx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이다 까지를 얻어낸 건데, gx는 사인입니다. 사인이 0부터 파이까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파이까지 최대 1이니까 걔가 2분의 3 되는 건 불가능. 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뭔 말이니? gx는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때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놈과 이놈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고,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니까
두 값의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의 2배 파이가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실근의 합을 구하라 대칭성 이용하면 쉽게 끝을 낼 수 있었다